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무언가를 잃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나 우리 투자자들은 수익을 잃게 되는 순간들을 참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을 거야 라는 자세로 쿨하게 받아들이고 보내주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너무 오랫동안 괴로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요. 한 번만 자책하고 짧게만 절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그 순간의 깨달은 방향으로 또 새롭게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목소리가 굉장히 섹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살이 살짝 걸리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섹시한 목소리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꽉 채워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에 대한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상담하겠습니다. 전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추위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한국의 날씨가 모스크바보다도 더 추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추워지니 한파에 여러분들은 또 무사히 하루를 보내셨는지. 자, 그래도 오늘 시장만큼은 빨간불이 가득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조금 뜨끈뜨끈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함께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도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기다리고 있겠고요.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일찌감치 또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반올림 100%님 잘 오셨고요. 미니토마토님께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만두님 정말 오랜만에 이름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블루스톤 김님과 홍동현님도 반갑습니다. 노자성님께서도 출석 체크하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살려님 치킨 먹으면서 시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자꾸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진짜 너무 배고픕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제가 지금 친구랑 주말에 만나서 뭘 먹을까를 고르고 있었거든요. 들어오기 직전까지. 닭갈비랑 곱창으로 이제 좁혀졌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반영을 해서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철왕간 챔피언님과 제네시스님 또 제갈공명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상상님도 오셨고요. 벙벙님, 달달하다, 한결님, 레제비츠님까지. 자, 오늘은 또 일찍부터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정리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조용한가 싶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또 이렇게 매수세 들어오면서 종목들도 그리고 지수도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오전 동안에 강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도 막 21선을 올라타버리고 그러면 코스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 자금을 투입을 할 때는 종목을 보고 투입을 한다기보다는 지수를 보면 투입을 한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위주로 사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급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코스피 올릴 때 보면 샀던 종목 또 샀어요. 예, 그런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사고 코스닥 쪽에서도 2차전지 대형주들 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쨌든 지수를 이제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네.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는
뭐 그동안에 뭐 조정이 좀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 증시가 오늘 또 양봉 내면서 살짝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리오픈을 이제 하나보다 봉쇄 완화를 하나보다 그러면서 이제 올리는 건가 싶긴 한데 근데 살짝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중국 정부 자체는 지금 뭐 봉쇄를 완화를 한다든가 또는 뭐 어떤 유화책을 쓴다든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강경책을 쓰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그것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 증시는 올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환율은 빠지고 외국인들은 들어왔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중국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뭐 단발적으로 이벤트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미국 지금 선물 시장이 좀 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 밤에 파월 그 의장의 이제 연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정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특히나 대형주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또 지수를 끌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잠시 후에 또 발표가 될 FOMC, 우리 연준의 발표를 통해서 또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내일장을 또 준비하는 시간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 되는지 지금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12월의 첫 거래일을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올 한 해의 증시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계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찾아오신 만두님의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7,750원, 비중은 5% 담으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지난 10월 26일 투자의 신을 통해서 45,000원까지 보유하고 추후에 상담을 받아볼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잠깐이라도 45,000원까지 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잘 해주셨고 지금 차트를 보니까 10월 26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금융지주 상승불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특히나 또 강한 빨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의 고점이 45,000원이었습니다. 살짝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상승불 이 우상향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중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대응책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분위기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하나금융지주는 일단 뭐 이제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뭐 괜찮게 나왔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은행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그 3분기 실적이 저점일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또 2, 3분기가 저점일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은행주들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데 왜 자꾸 빠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은행주들 금리를 이제 굉장히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은행 대출 부실화 문제가 있죠.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대출 부실화를 미리 예상을 하고 은행들이 이제 예상되는 정도의 액수만큼 충당금을 미리 샀습니다. 그게 영업이익에서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이 빠졌는데 보통 이제 한두 분기 정도 충당금 쌓다 보면은 끝나요. 충당금 문제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빠졌던 부분들 다시 복구하고 있다 보이고요. 하나금융지주 특히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는 연말 배당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또 있겠죠.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7%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이제 종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연말에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갈 폭이 있다. 그래서 배당락 전일까지는 뭐 어느 정도 좀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속도감 있게 올라가지고 가령 47,000원 정도까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당 전이라도 한 번은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표가 47,000원.
한번은 보고 파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령 기간으로 또 본다면은 배당락 전전일까지 그 거래일까지 일단 좀 보유를 해보시는 걸로. 저는 배당락 때 배당락 맞고 그 다음 계속 보유하고 이런 거를 저는 그렇게 썩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아예 그냥 배당락 전에 그냥 팔아버리고 수익 내고 끝내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지금까지 잘 보유해 오셨고요. 47,000원 1차적인 목표가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47,000원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보자. 그리고 배당락 전전일까지 한번 흐름들 지켜보면서 보유하는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와 또 전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꼭 같이 남겨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체크해 드리면 좋을지 궁금증 같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요 상승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잘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 전략들 미리 확인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블링블링님 오셨어요. 그리고 무쏘님께서는 닭갈비, 곱창 둘 다 없어서 못 먹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진짜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닭갈비 오랜만에 맛있을 것 같은데 곱창을 안 먹으면 좀 곱창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조이님 그리고 우상향님도 출석 체크, 또 아추오님 모셨고요. 구리구리 너구리님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달달하다 님께서 시젠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고요. 시젠 매수가는 39,533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네요. 올 겨울 안에 매수가까지 올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시젠이 오늘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8% 넘게 빠지면서 34,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코로나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제는 그만 보자. 코로나자 붙은 종목들은 매수 접근, 오히려 반등하면은 매도 탈출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뭐 이유야 뭐 너무 자명하죠.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는 어떤 경제에 미친 영향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됐고, 그냥 좀 적어졌고, 물론 뭐 진단키트 수요는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진단키트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경쟁이 심해졌고 예전에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절반 이하로 지금 단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익률도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쩌면은 이제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 자체가 서서히 이제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시젠을 요 근래에 또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가격대를 보니까 4만 원 이하라면은 적어도 올해 지금 매수를 하셨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종목을 좀 이렇게 좀 피해야 될 종목을 좀 일단 잡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고요. 특히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이 좀 줄어드니까 지금 MSCI 뭐 지수에서 편출 얘기가 오늘 나오면서 편출되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펀드 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빠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일회성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익이 좀 안 나고, 그리고 뭔가 좀 모멘텀은 둔화되고 이러면 시장에서 자꾸 잊혀지는 종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시즌으로 한 번씩 수익 내셨던 분들이 그 향수를 잊지 못하고 또 접근하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는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지금이 바닥 정도는 좀 나가지 않았을까. 내년도에 새로운 진단키트가 또 신상품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FDA 승인 신청을 좀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게 되면 2024년도부터 또 판매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져서 바닥은 좀 잡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들고 있으면은 39,000원 정도까지, 4만 원 살짝 아래 정도까지
뭐 목표가 잡고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 혹시라도 이 종목이 만약에 25,000원을 깨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안 좋습니다. 지금 20%시면 또 적지 않은 비중이시라서, 그럼 그 전에 일단 비중 축소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8,400원이 깨지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두 번에 나눠 가지고 매도를 하십시오. 35,000원에 절반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9,000원에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매도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즌은 매도 타이밍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8,400원 아래로 내려갈 때는 비중 축소하셔야 하고요. 반등시 목표가도 35,000원, 39,000원 2단계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에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들,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조금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매력이 없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의외로 닭갈비가 이겼네요, 여러분. 심지어 6대 4의 비율로 닭갈비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왠지 닭갈비 오랜만에 하나 먹어야겠네요. 닭갈비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상담 또 여러분들의 고민도 저희가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조이님께서 한국정보통신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7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하는 것 같은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오늘 13,8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올 들어 이제 여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7,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한국정보통신은 애플페이가 네. 국내 서비스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종목인데 테마주죠. 실제로 애플페이가 뭐 그 한국에서 서비스 된다고 해서 한국정보통신의 실적이 엄청나게 늘 수 있을까? 8,000원 밑에 있던 종목이 가격이 지금 한 3개월 만에 18,000원까지 갔었잖아요. 맞아요.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정말로 2배가 넘게 오를 수 있는가? 이건 분명히 아니겠죠. 테마성으로 봐야 되고 테마주의 운명이라는 것은 결정이 돼 있죠.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료가 소멸되면서 다시 출발했던 가격대까지 빠지는 게 테마주의 운명입니다. 그럼 이 종목도 10,000원 밑으로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일단은 고점은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늘은 또 이제 61선 간당간당 지키는 정도, 딱 붙여가지고 마감이 됐는데, 지금 연기금 수급 이제 보시면서, 왜냐하면 들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싶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뭔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좀 해보시면서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좀 대응도 분명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차트 보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좀 테마주 매매를 큰 자금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트를 잘 보면서 차트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자금들이 이 종목의 전체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연기금의 수급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걸로 테마주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11월 22일 날의 저점이 13,450원입니다. 여기 깨지면은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깨지면은 누구든지 여기 깨지면은 다들 이제 던질 거거든요. 매도가 급매도가 나오면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손절가 잡으셔야 되겠고, 올라간다면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올라간다면 대반등입니다. 크게 보시면요, 차트를 이렇게. 이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역헤드 앤 숄더거든요. 헤드 앤 숄더거든요. 헤드 앤 숄더 그러면 차트 공부할 때 초반에 배우거든요. 이런 거 고점 신호라고. 좋지 않잖아요, 일단 신호가.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오게 되면은 14,800원,
목표가로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시고요. 손절가 잘 지키시고요. 좋습니다. 애플페이 테마로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한국정보통신, 이 테마를 또 실적이 따라와 주느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가격적인 라인들 잘 확인을 하셔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에 투자의 신 1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고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조금은 따뜻한 소식들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좌라도 빨가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계좌를 점점 더 불타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애니플러스 네. 부탁합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4,600원에 100%입니다. 100% 가지고 계세요? 예? 100%? 예, 애니플러스 어, 4,600분에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8개월 됐습니다. 아이고, 오래 가지고 계셨고,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비중이 워낙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손실이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그냥 전망. 언제까지 네. 기다려야 될까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애니플러스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신 교수님 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애니플러스를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가지고 계셨는데, 애니플러스는 일단은 그 실적이 올해도 뭐 영업이익이 상반기 때 20%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 같은데 아마 나오긴 했을 것 같은데 그 확인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3분기 실적은 잘 모르겠고요. 요번에 이제 그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제 제3자 배정 유증이 있네요. 11월 8일 날 3자 배정 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3자 배정 유증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되면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4,600원까지 이 종목이 갈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실적만으로 본다면 조금 기대를 크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4,000원 넘어가는 게 일단은 관건인데 4,000원을 단기간 안에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고 어쩌면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오히려 더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조정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들어오면 또 한참 동안 옆으로 또 횡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의 실적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적은 올해 그 작년보다 안 좋은 상태고 물론 그것보다 주가는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바닥은 나왔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나왔다고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V자 반등은 못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비중이 100%시라는 게 이게 제일 지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왔던 바닥권에서부터 얼마가 올라왔냐면 6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바라보면 아직도 굉장히 손실이 크지만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지금 50% 60% 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이제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제3자 배정 유증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듣고 들어왔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매도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 보이고요. 저는 이 종목은 일단은 100%시기 때문에 70%는 내일 매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매도를 하셔가지고 손실권이긴 하지만은 70% 정도는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그 돈은 다른 종목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낫겠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들고 뭐 시간을 좀 두면은 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삼자 배정 유증도 받았고 또 내년도 이제 드라마 제작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은 또 4,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30% 정도는 시간이 되신다면 여유가 있으신다면은 그럼 좀 중기 투자하셔가지고 본전가까지 4,500원 정도까지 바라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시청자님 애니플러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비중을 좀 크게 덜어내고 가볍게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 70%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침묵에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100% 가득 채우셨고 이러한 손실들이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보낼 건 또 빨리 보내주고 또 수익을 채울 수 있는 종목들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을까? 저희 투자의 신에 또 매수 문의 주시면서 그 힌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잠시 후 또 미니 강의를 통해서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블링블링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옵트론텍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7,200원이네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는데 길게 보유해도 매수가까지는 힘들까요? 얼마 정도 오면 청산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985원이거든요. 7,200원 매수하셨으면 지금 많이 힘드신 구간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매도 타이밍, 매도 전략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전문가님? 예. 지금 거의 반토막이시네요. 네. 예, 거의 반토막이시고 10% 들어가셨으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제 반토막 됐으면은 예전 계좌 전체 물량의 5% 정도만 남았다 봐야 되겠죠. 옵트론텍이 올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적자인데 적자 폭이 지금 9월 달까지 작년 적자가 50억이었는데 올해 적자가 269억입니다. 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물론 매출은 작년만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적자 폭이 줄었는데 어떤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나가는 일이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팔면 팔수록 지금 적자 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옵트론텍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광학 센서 쪽이 치킨 게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업 자체는 전방 시장이 스마트폰 사업이 예전처럼 이렇게 막 엄청 커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성장 사업이 아니에요. 한계에 다다른 이제 한계 사업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엄청나게 바라볼 수가 없는 데다가 광학 센서 만드는 쪽은 많아지고 이러니까 손해 보더라도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럼 그 치킨 게임에서 옵트론텍이 살아남아야지 이제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살아남는 과정 중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손실 또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부담들 이런 것들이 늘 있다 봐야 되겠죠. 그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기에 살짝 좀 실적이 나왔다가 나머지 한 세 분기는 또 실적이 안 나오고 이래 버리면은 이거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제일 안 좋거든요. 네. 제 생각에 일단은 종목이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또는 옵트론텍 자체가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 실적에 대한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 하는 부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분이 손실이 뭐 적으면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기다려보자. 한 10% 20% 올라갔을 적에 파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손실 본 거는 40%지만은 근데 지금 본전가 찾으려면 얼마 올라가야 되냐면요. 80%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따지면은 네. 그 지금 가격에서 보면 80% 올라가야 본전가인데 여기서 가령 20%가 올라가도요. 얼마가 되냐면은 5,0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20% 올라가도 5,000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모멘텀을 받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고, 이런 상태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요즘에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그 20%를 복구하는 것도 빠르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일단 눈에서 안 보여야 돼요. 계좌에서 안 보이면은 처음에는 좀 아프지만은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다른 종목들 할 수 있는 또 희망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기술적 반등이야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기술적 반등 이상은 바라보기 힘들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적에 저는 이 종목은 교체 매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트론텍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실적을 좀 개선해 줄 만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물음표, 그렇게 희망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에 지금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또 오늘 이야기도 활발하게 나눠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솔바람님 그리고 봄님께서도 저 왔어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노자성님 추워요. 이럴 때는 무조건 곱창 전골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네요. 자, 그리고 여름이 오면님도 반갑습니다. 뚠뚠이님 잘 오셨고요. 투게더님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올림 100%님께서는 따스한 소식 산타랠리 가자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산타랠리 12월에 올 수 있을까?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타 선물을 또 잔뜩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도 필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과 또 계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계속 열어둘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H에너지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아추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36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추매는 못하는데 매수가까지 오래 걸릴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SH에너지화학 오늘 95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10월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주가가 세 자리를 좀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이제 일단 실적으로는 이 종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는 지금 뭐 작년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을 했는데 뭐 작년에 이제 3억 했고 영업이익을 올해 11억 했는데 시총은 지금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PER 이런 걸로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올랐다가 유가 빠지면 같이 빠지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에너지 사업에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SH 에너지화학의 차트고요. 제가 유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유가 차트입니다.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 SH 에너지화학도 이런 데 이제 피크를 찍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피크 봉우리들이 이런 데 나타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 빠지니까 지금 같이 빠진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유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겠죠. 유가가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30 가까이 이제 갔었죠. 살짝 넘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어요. 유가가 올라가려면은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단 모든 게 가격이라는 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려면은 공급이 줄든지 수요가 많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일단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일단 봐야 돼요. 금리가 확 올라간 이후로 경기 침체까지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올렸다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그 금리 올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실제 경기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으면은 화학 제품들 안 팔리지, 또 뭐 실제로 이제 이런 석유들도 이제 안 팔릴 거기 때문에 일단 수요는 줄 겁니다.
그래서 유가는 빠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타면서.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가 준 만큼 공급도 줄여주면은 가격이 그러면 지켜질 거 아니겠어요? 공급을 더 줄일 수 있다면은 그러면 가격은 더 뛰겠죠. 네, 네.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올라갔던 이유는 공급이 줄 거라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공급을 줄이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쪽은 뭐 지금 이미 이제 그쪽 공급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적응해 버렸고 결국에는 오펙에서 공급을 줄이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오펙 플러스가 요즘에 사우디가 좀 힘이 좀 세져 가지고 미국에 반발하면서 공급을 뭐 줄일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한도가 있지. 너무 많이 줄이면 자기네들 일단 매출 자체가 줄어버리면 자기네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줄이는 것도 감산도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이 유가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감산을 하더라도 이번에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제 생각에 $95 정도, 이 정도가 한계로 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위쪽으로 올릴 정도의 감산을 하려면은 다시 100불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의 감산을 하려면은 그건 정말 지금보다 한 50% 감산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가가 $95 정도라면은 그 정도 올라갈 때 과연 그러면은 SH 에너지화학은 어느 정도 올라갈까?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면 1,200원 정도라고 봐요. 1,200원 정도.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본다면은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가 한계다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12월 4일 날 오펙 플러스에서 그 감산을 할 게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감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한번 또 SH 에너지화학 또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는 팔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목표가를 일단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잡으시되 그걸 보셔야 돼요. 12월 4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때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를 보시면서 감산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은 1,100원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감산 안 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감산 합의가 결정이 되면서 유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1,100원까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이 SH 에너지화학의 주가를 끌어줄 가장 큰 호재일 수 있을 텐데 유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폭도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첫 번째로 이제 목표가는 1,100원에서 1,200원 정도입니다. 요거 기준이 될 것 같고 12월 4일 오펙 플러스의 결과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갈공명님께서 TSE 남겨주셨는데요. 53,3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추매 여부와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TSE는 오늘 1%대 하락을 하면서 4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뽑아보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요 저점이었던 54,000원, 55,000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시청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지금 매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3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잠깐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과연 지금부터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TSE는 이제 뭐 반도체하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검사 장비, 그 디스플레이 쪽에는 사실 이제 볼 게 없어요. 디스플레이 사업이라는 건 이제 사양 사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전 쪽이 안 좋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는 뭐 별로 볼 게 없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의 프로브 카드 쪽을 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반도체 사업이 지금 뭐 좋지 않잖아요.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2분기 이제 저점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세트 수요 자체가 내년도 2분기에는 저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도 똑같이 가니까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세트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TSE도 5만 원 이상 올라올 걸로 이제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TSE는 6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내년도 하반기 되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꼭 내고 나오겠다. 아우 난 너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 다른 종목으로 뭔가 좀 더 그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어. 그럼 지금 갈아타셔야 돼. 아예. 이미 이제 실적 시즌 지나버렸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다음 내년도 이제 3분기, 내년도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오히려 더 실적 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어쨌든 2분기까지는 바라볼 게 없다 본다면은 팔려면 지금 파시고 아니면은 가지고 계시려면 65,000원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중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나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내년까지 조금 더 길게 가져갔을 때 65,0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 의견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9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의 기회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그 종목에 대한 전망과 조금 더 꼼꼼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들 여기에 다 털어놓고 가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종목 상담 신기소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은요. 저희 투게더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삼성카드입니다. 매수가는 31,000원이고요. 비중 80% 가지고 계시는데요. 목표가 34,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은 받지 않으려고요. 큰 욕심 안 부리고 조금만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을 굉장히 두둑하게 실으셨는데 그래도 수익을 잘 챙겨가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카드가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서요. 오늘 32,3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목표하시는 34,000원이다라고 한다면 올해 5월에 찍었던 고점 부근이기는 하거든요. 자, 거기까지 목표가 갈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그 카드 업계가 좋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일단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올라가고 경기 안 좋아지고 물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뭐 동여매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옛날 표현이에요. 호주머니를 동여맨다는 옛날 표현이고 현금 쓸 때 얘기고 네. 이제는 뭐냐면 지금은 카드를 안 쓴다가 맞죠. 지금 맞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경기 안 좋아질 때 카드 업계가 어려워질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간 건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그래도 업계 2위이기 때문에 네. 뭐 성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켜낼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 좋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좀 그렇죠. 예, 지키기는 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카드는 지금 2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간 게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제 약간 좀 요행성으로 운이 좋았다. 예, 운이 좀 좋아서 올라간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삼성카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은 이제 뭐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수급부터 가지고. 근데 그런 거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네. 아이고 수익 났다 이러고 기분 좋게 수익 실현을 해버리시는 게 속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또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호재가 정말 진짜 호재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지금 비중도 굉장히 두둑하게 실으셨기 때문에 수익을 꼭 잃지 않는 선에서 대응 전략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저희 DNF 한번 살펴볼까요? 여름이 오면 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DNF 내년 영업이익의 전망이 좋아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매도 전략 부탁합니다. 장기 투자 의사도 있어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자, DNF 현재 14,65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차트를 쭉 펼쳐보니까 좀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31,000원대에서 지금 14,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좀 낙폭이 이미 이제는 많이 내려왔다.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요 트레이딩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일단 장기 투자 종목으로 괜찮습니다. 장기로. 예, 네. DNF도 어차피 반도체 쪽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업황을 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는 지금 올해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가 늘었어요. 근데 매출은 15%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비싸게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방막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이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하이엔드급 제품에 대한 재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익이 좀 많이 남습니다. 내년 이 하이케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쓰임새가 훨씬 더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실적 성장이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앞으로도 한 3, 4년 정도는 계속해가지고 실적 성장이 있을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제가 보기에 지금이 바닥권으로 보여요. 그래서 중기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이고 이 종목을 뭐 나는 시간에 정말 구애만 안 받겠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잡아가지고 그냥 뭐 저는 한 3만 원까지 봐도 된다. 3만 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뭐 중기 투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장기 투자 하시려면은 뭐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DNF 긍정적인 전망 확인을 해드렸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 그랬을 때 목표가 굉장히 또 크게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14,000원대인데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확인해 드렸거든요. 그럼 100% 넘게 수익 나는 거니까 한번 그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DNF까지 해서 오늘 1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종목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동현님께서는 아우 수익권 종목이 없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비워야지 채워질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계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자, 11월의 마지막 날은 그래도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예,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산타랠리의 조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12월 달 FOMC 때 빅스텝 이하로 0.5% 이하로만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번 시장은 박수를 치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증시가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가를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빠지느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느냐 요즘에 이걸 보면은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지 주가 올라가요. 그죠? 예, 아직까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때문에.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네네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하면서도 당장에는 금리 좀 많이 안 올렸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게 더 맞아요. 이제 투자자들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FOMC 때 금리가 0.5% 인상만 되면은 그러면 금리 이제 피크 찍었다. 인상 속도는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타랠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늘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왔지만 코스피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호를 보냈어요. 코스피 월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이 선이 지금 여기 요 선 있죠. 요 선이 그 5개월 선이에요. 코스피의 5개월 이평선이거든요. 이때 깼어요. 요때 깨가지고 오늘 올라탔는데 16개월 만입니다. 16개월 만에 16개월이요? 예, 5개월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월봉상에서 5개월 선이 깨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일봉하고 달라서 월봉상에서 5개월 선이 한번
올라타지면은 그러면 수급이 좀 돌아오고 한 달, 두 달만 가더라도 이거는 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16개월 만에 지금 다시 5개월선 회복이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신호로 지금 이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12월 달에 FMC 이제 뭐 한 1, 2주 후에 이제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산타랠리는 올 걸로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단지 그러면 산타랠리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다우지수는 지금 여기 턱 밑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8월 달에 고점까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국엔 산타랠리가 오려면은 나스닥이 올라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은 산타랠리의 조건 자체가 금리 어떤 인상 속도에 완화잖아요. 그럼 금리 민감도 때문에 빠져있던 나스닥이 그러면은 당연히 더 먼저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스닥 쪽이 먼저 올라갈 거고,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괜찮을 거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은 외국인 수급들 때문에 대형주가 올랐죠. 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대형주 오른다면은 전 대형주는 끝물이라 봐요. 다음 주 초 정도까지.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 전까지 대형주들이 올라준다면은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소형주 양세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중소형주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지만 성장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 뭐 2차 전지도 있고 새로운 신성장주라고 부르는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쪽도 다 성장주들이죠. 그런 쪽으로 지금은 좀 모아 가시다 보면은 연말일이 길지 않습니다. 길면 3주, 짧으면은 1, 2주 정도예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산타랠리를 끝으로 시장은 또 죽습니다. 내년 초 되면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네요. 내년 초 되면은 네. 시장은 또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종목을 잘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순간을 우리는 충분히 잘 기회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께서 산타가 요즘 금리 인상 때문에 자금난이어서 선물이 없다던데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오긴 올 거니까요. 선별적으로 선물을 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따뜻하고 신나는 요 연말 랠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희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준비 튼튼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그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